안녕하세요. 범바라목도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수진 1구역 주민들이 고분양가 때문에 거리로 내몰릴 판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분양가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려줄 것을 조정 요구안을 냈는데, 그만큼 지금 신축 단지들 고분양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분양가가 1년새 어마무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건설사도 지금 원가 상승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찌 보면 뻔히 분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을 예감해야 되는 그런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분양가를 상당히 좀 농축해가지고 고분양가로 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계산기 두드려봤자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죠. 수진 1구역이 84제곱이 9억 5천입니다. 와, 이 경기도권인데 어마무시하게 지금 분양가 자체를 세게 눌러놨죠. 이러다 보니까 분양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 추산액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바로 이런 이 분양가 문제 때문에 터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죠. 이게 단지 재건축, 재개발 그런 구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5월 달에 나오는 이 아파트들 분양가 면면을 보면 그냥 때깔 자체가 완전히 골드야 골드. 골드바로 쫙 깔아놨는데,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구로구에 위치해 있죠. 576세대인데 여기가 푸르지오 마크를 아주 선명하게 딱 붙이고 있는 그런 어떤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5평인데도 불구하고 9억 8천만 원. 야, 거의 10억에 달하는, 20평대잖아. 20평대인데 10억에 달하면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하라는 얘기. 이게 아무리 공식이 뛰어나도 도저히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현금 박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대출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고금리 시대 때 주담대 금리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예금 금리 내리고 주담대 금리 올리는 시소 현상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대출을 끌어다 써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주변 이렇게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가격만 봐도 월등히 분양가가 더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30평대가 8억 4천인데 20평대가 9억 8천, 9억 9천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히 눈 튀어나올 그런 어떤 이 상황에 직면을 한 거죠. 그리고 서울 은평구에서 이번에 또 모집 공고를 낸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보시면 483세대 일반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힐스테이트라는 확실한 1타 브랜드 아파트 네이밍을 갖고 있는 아파트죠. 그런데 여기도 20평대 분양가가 고척보다 더 심하죠. 왜? 서울이니까 11억 3천을 지금 찍고 있어요. 야, 이거 지금 5년 전만 해도 수색 증산 뉴타운 한참 뜨겁게 분양을 했을 당시 20평대가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거의 더블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20평대가 이 5년 전 84제곱 분양가 한 7, 8억 정도 됐었는데 그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어떤 수치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주변 불광역 아파트들 면면을 보더라도 한 5억대 나오는 아파트도 있고 7천만 원대도 있습니다. 그만큼 구축들이 질비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게 나오는 그런 어떤 분양가, 과연 이 대조동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불광역이라는 엄청난 교통 호재를 물고 있는데 24평 11억에 나왔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이 경쟁률을 찍을지 관심사가 될 만하고요. 그리고 지방 대구에서 벤처밸리 푸르지오, 이것도 540세대 정도 모집을 하고 있죠. 푸르지오 마크를 선명하게 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35평이 8억이 넘어. 이 대구도 지금 문제입니다. 여기 동구 아닙니까? 수성구도 아니고. 근데 푸르지오라는 이 명패를 딱 달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8억대로 나오고 있는데, 주변 가격 보면 30평대가 6억 5천 정도니까 여기 딱 물려버리면 앞으로 이 대구가 30평대가 8억 이상 뛰어넘을 그런 어떤 호재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조금은 너무 좀 이 고분양가에 달하는 그런 어떤 수위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이렇게 쭉 살펴봤듯이 서울 외곽단지 분양가 현황만 보더라도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너나 할 것 없이 서울원 아이파크는 84제곱이 14억까지 갔었으니까 59제곱 당연히 10억을 넘어섰고, 은평대죠. 좀 전에 말씀드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59제곱이 1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척 푸르지오 역시도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20평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은평, 구로, 노원마저 어찌 보면 서울 조금 벗어나는 외곽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 분양가에서도 메리트가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건데 5구제곱 분양가가 10억 아래 이제 눈을 씻고 봐도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만큼 개눈 감치듯 싹 사라져 버렸네. 이 부동산 경기 자체가 굉장히 침체 일로를 겪으면서 건설사 경기가 악순환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뭐 중견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었는데 이제 외곽도 평당 4천만 원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시점에서 정말 분양가를 제대로 잡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이 가격 왜곡 현상은 굉장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반 서민들이 정말 손쉽게 딱 진입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확실한 루트가 정말로 그 길의 폭이 넓혀지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지금 집값 자체의 선택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래서 2022년에 분양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3년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 분양가가 10억 원 초반대였죠.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실이 욕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고 분양가가 이거 뭐 날라다니네 했는데 지금 웬걸 이거 뭐 지금 강동구가 아니라 지금 뭐 구로구, 은평구도 지금 20평대가 10억을 훌쩍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그 당시 분양가가 싸게 보이는 거야. 강남 4구에 편입된 그런 행정구역상의 어떤 분포도를 보더라도.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나 헬리오시티 상당히 뭐 자산 가치로서는 가성비가 그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 때문에 작년 거래 1위가 헬리오시티가 찍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송파구와 강동구의 거래의 어떤 견인차의 역할을 했는데 헬리오시티가 작년에 거래 건수가 363건, 올림픽 패밀리타운이 182건을 찍었죠. 그러니까 송파구와 강동구가 뭐 강남 3구, 4구 모든 거래량을 쓸어버리는 뭐 싹 쓸어버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왔었는데 뭐 당시만 해도 지금 둔촌주공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래량 늘어나고 뭐 거래가가 쭉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주변에 뭐 새롭게 입주를 하셔야 될 분들을 뭐 대출 제대로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KB은행, 국민은행까지도 총 뭐 6천억 가량 따로 배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대출을 해줬죠. 그만큼 지금 파격적으로 은행들이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향해서 엄청난 이 대출 혜택을 쏴줬는데 지금 이 부동산 침체기가 이제 조금씩 시작되면서 강동구 거래량 지금 뭐 35건으로 확 줄어버렸고요. 송파구 거래량도 23건으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두 견인차 강동구와 송파구의 엄청난 거래량의 어떤 열기들이 확 식어버렸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되니까 6천억 정도 따로 배정해서 그 아파트들의 어떤 자산 가치 보존하기 위해서 또 수익률을 또 챙기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이 뭐 보따리 싸가면서 따라다니면서 대출해줄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싸늘하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거래가 역시도 엄청난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상황 보시면 이런 대형 단지들 강남 3구, 4구에 속하는 대형 단지들 외에 지금 호반 서밋 이스파크 역시 뭐 여기 파주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인데 대출 미승인이 났습니다. 뭐 관례적으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쉽게 대출받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근데 취급은행 3개사로부터 모두 캔슬. 대출 못해줘. 통지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이거. 입주를 해서 또 뭐 중도금 잔금 쳐야 되는데 이거 전적으로 대출 루트 자체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이 굉장한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HJ중공, 구미 해머로 리버시티 역시도 추가 분담금 148억이 결정이 되는 바람에 돈 내야 입주 가능해. 돈 내. 빨리 계좌에 쏴. 키 불출 못해. 이런 식으로 그냥 막가빠식으로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뭐 당장 입주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파트 열쇠 못 받아서 뭐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아파트 문제뿐만 아니죠. 비주거 내관까지도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3단계 DSR이 시행이 돼버리면 당초 80%가량 대출이 된다고 했던 지식산업센터 인천에 위치했던
뭐 대출 규제로 한도도 대폭 줄고 거절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고요. 지금 상가도 뭐 부동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약화된 양상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이런 이태원도 지금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전망까지도 나올 정도로 공실률이 뭐 14% 정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좀 그 수위가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포레온이나 헬리오시티 잘 나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좀 이상스러운 좀 이 거래가들이 지금 뜨고 있고요. 27억까지 갔다가 직거래가 17억 나왔다가 다시 취소해버리는 그런 어떤 이 거래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후에 지금 거래가 없어. 그죠? 조금 불안한 어떤 이 구석들이 있는 거고, 지금 43평 같은 경우는 뭐 31억에서 7억의 거래가 나왔어요. 이건 좀 뭐 특수관계 거래인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선제 지표가 될 수 있을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헬리오시티 역시도 지금 뭐 33평 같은 경우는 27억 고점을 찍었다가 24억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강남 3구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올림픽 파크포레온과 헬리오시티가 어떤 가격 선상에서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비강남권 아파트 하향세 혹은 분기점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이 궤적의 분명한 이 표시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막상 뭐 고분양가 그리고 구축이 좀 확실하게 좀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될까 말까 하는 어떤 분기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하는 분들은 인천 쪽이나 경기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국 부동산 거래 회전율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고개를 드는 그런 상황인데, 인천 거래 회전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의외죠. 인천에 지금 뭐 집값이 날아간다, 뭐 반토막된다, 송도가 위태위태하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것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천 지역의 거래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로 직진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회로를 뚫고 다시 유턴을 해서 다른 길로 길목을 내야 되는 건데, 이 수요자들이 그런 어떤 이 급급함이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 집값이 일주일 거래 상간에 거의 뭐 5억대, 6억대로 뭐 쭉쭉 지금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빠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렇게 저점을 찍을 때 진입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하신 분들이 인천 집을 좀 사들이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확실히 저점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시는 분은 이 대출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은 적을 수가 있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8월만 해도 뭐 대출이 뭐 8조, 9조, 한 달만 해도 거의 9조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 집값은 지금 다시 침체기로 들어와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분양가나 지금 구축의 가격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엔 지난해 1분기 거의 뭐 자기 수입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60%밖에 이제 쓸 범위가 없는 거잖아. 40% 파이가 확 줄어버리니까. 당연히 내수가 잘 돌아갈 리가 없는 거죠. 한국의 내수 침체는 결국 건설 경기의 어떤 불황,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무리하게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기 소득이 빚 갚느라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쓸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외식을 해도 뭐 한 달에 대여섯 번 나가던 게 뭐 딱 한 번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씀씀이를 계속해서 줄여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도미노식으로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밖에, 특별히 내수가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 상황 앞으로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고요.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4.5%를 향해서 지금 쭉 직진하고 있습니다. 국채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미국이. 국채 가격이 상당 부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금리 직격탄 맞았다고 작년 4월 봄에 3%대 주담대금리 사라진다. 사라졌죠. 1년 딱 지났는데 지금 주담대금리 내린다고 하지만 거의 뭐 4.8%에서 5% 중반까지 넘는 곳 수두룩빽빽합니다. 이 기사 그대로 3%대 금리는 완전히 공룡이 멸망한 것처럼 완전히 금리 자체가 완전히
그냥 괴멸되는 그런 어떤 사태를 보여주고 있겠고요. 이런 어떤 금리 상황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 중국발 이 관세 치킨 게임에서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소액 소포 관세도 뭐 54%로 인하해주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세를 인하해주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세 이 세금 수입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가 뭐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결국에 깃발 꽂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재정 흑자가 23% 증가했어요. 관세 수입 급증 때문에.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세수를 보태는 것도 있지만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돈이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발 뭐 직구 상품 관세도 뭐 54%.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혜택을 지금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교역 상황이 뭐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시장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가상화폐 시장 다시 한번 불장을 맞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결국은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더욱더 뜨겁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한국의 자산시장은 좀 올드한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도 뭐 오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인가부터 우리가 개입하겠다는 그런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금 자본시장의 쓰나미는 몰려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파트 가격 지지대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점으로 가는 루트는 확실히 뚫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관망하시면 좋은 기회 오실 거예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은 정상가로의 회귀의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고, 확실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기회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양가, 고분양가죠. 이 분양가 때문에 뭐 입주민들이 입주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리고, 그리고 금리도 높아져서 뭐 이거 이후에 내가 당첨돼도 굉장한 어떤 고민과 또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구축의 이 가격들이 확실히 조정이 돼서 정상가로 내려올 때까지 좀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자본시장이 이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상당 부분 많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